어떻게 된 것인지 안기부에서 김부겸 씨를 연행해 갔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부겸 씨가 구형을 받고 구속이 됐었죠.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간첩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간첩들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간첩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선 일단 첫 번째가 규모가 다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 사건은 정말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최대 규모로 간첩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구속이 된 사람들 중에서 최소 3명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노동특보단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한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이 됐던 인물인데요. 현재 지금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3명의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원래는 4명인데요. 1명은 증거 불충분이고 3명이 구속이 됐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공작원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유학 간 자녀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저 자기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까지 가서 사람을 만났던 것인데 억울하게 지금 국정원이라고 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자기들에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런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일단 이번에 구속된 사람 중에 1명이 운영했던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음 같은 사실도 밝혀졌죠. 혈서까지 김정은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수님의 전사로 살자,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연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홍이 결사관철, 생명에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그리고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거를 지금 혈서로 썼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혈서를 써가지고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지금 공간에 있을 뿐인 것인지 완전히 그냥 머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간첩 사건이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지금 사람들 혈서로 김정은한테 무슨 맹세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구속이 된 4명 중에서 최소 3명은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노동특보단으로 임명이 돼서 지지선언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후보 압도적 당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선언 어쩌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지지선을 하고 난 뒤에 17일 뒤에, 즉 문재인 대통령 당선 12일 후에 베이징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저 시기도 묘합니다. 그렇죠? 지지선을 한다고 하면은 진작에 해도 일찍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지지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중국에 넘어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던 겁니다. 우선 일단 우리가 선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지지선을 한 것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이 됐는가라고 한다면 별다른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대선을 코앞에 놔두고 저렇게 지지선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무슨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이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구까지 만난 거예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당의 중진 의원까지도 접견을 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해 봤었을 때는 지역에 그냥 조금만 인터넷 신문 그 정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까지 만난다? 여당의 지금 중진 의원까지 만난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화 프로세스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평화를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선언한다 라고 발표한 이튿날 이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났던 거예요. 저거를 통해서도 명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때는 야 이제 더 이상 적대행위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판문점 선언이다 뭐다 해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뭐 박수치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지만 뒤로는 어땠던 거예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미리 알고 있었죠. 그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한다 다 정치적인 쇼라는 거, 총선을 지금 생각해가지고 하는 다 정치적인 쇼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 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령까지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쇼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 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령까지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동지다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민족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끊임없이 북한은 그저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거죠.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총리가 누굽니까? 바로 김부겸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김부겸 씨가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된 것인지 안기부에서 김부겸 씨를 연행해 갔는데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북한 난파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게 이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부겸 씨가 구형을 받고 구속이 됐었죠. 당시 김부겸 씨한테 돈을 줬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바로 이선아 씨였습니다. 인자한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 공작원입니다. 당시 이제 안기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선아 즉 이선실이가 89년도에 김부겸한테 생활이 어려울 것이니 돈이 생길 때까지 빌려주겠다면서 500여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선아 씨가 야 나는 있잖아 평생을 김일성 주석과 통일 사업을 함께 해온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제서야 김부겸 씨가 부인을 통해서 5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1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저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김부겸 씨가 오히려 피해자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를 속이고 김부겸한테 접근해가지고 야 불쌍한데 내가 돈 500만 원을 줄게 라고 받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400만 원 돌려준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김부겸 씨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김부겸 씨가 이선아 씨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도 그거를 정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김부겸 씨가 간첩임을 알게 된 뒤에도 숨이 가빠 요양원에 가게 됐다면서 찾아온 일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김부겸 씨한테 적용된 혐의가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회합죄였고 나머지 하나가 불고지죄였습니다. 회합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가보안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람과 만났다, 회합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회합죄 자체만을 가지고선 유죄가 선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만났다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또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회합죄에서는 무죄가 실제로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불고지죄, 그런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었죠.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사람의 과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지금 얘기한 사람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고하지 않았다. 뭐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부겸 씨입니다. 근데 그 김부겸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 총리예요. 그리고 총리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나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종전 상황이 아니고요. 종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존재할 때까지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